좋은 토요일에 영화도 봐주시고 벚꽃 대신에 찬란한 나의 복수를 봐주시고 관객가요대회까지 참여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 임성훈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 임성훈입니다. 예전에 저는 나이가 어렸을 때 그 종로 3가 가면은 아트 시네마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딱 요만한 극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계속 아트 영화 많이 보고 즐거워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여기 오니까 다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작은 소극장이지만 이런 데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함이 이제 아마 좀 이따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 역을 맡은 허준석입니다. 진짜 이렇게 저도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신기하고 또 진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 역을 맡은 남보라입니다. 저희가 앞전에도 이제 GV를 마치고 왔는데 분위기가 여기가 훨씬 좋네요.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날 주말에 귀한 시간에 이렇게 칙칙한 영화를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막춘 역을 맡은 이영석입니다. 어쨌든 날씨도 참 좋은데 벚꽃 유혹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경복궁인가 그 근처에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500원씩 딱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규모도 요거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500원. 그때 지하였거든요. 너무나 안옥하고 식구 같은 느낌이 드는 이 공간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벙어리 역할의 신원호였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갖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이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태 역할 맡은 오태경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또 한강 같은 토요일 날 구경하고 오셨겠죠? 안 하셨으면 오늘 이따가라도 내일이라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한 나의 복수는 장르의 어떤 그 기반을 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 피 튀기는 어떤 복수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리 싸움이 더 저는 뛰어난, 그래서 더 세련된 어떤 복수극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던, 우연과 필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라고 봤는데요. 감독님께서 무려 달려라 자전거 이후로 15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작품이세요. 그러니까 15년까지 이렇게 기다릴 정도면 정말 두 번째 영화 제대로 찍어야겠다는 어떤 생각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찬란한 나의 복수를 이를 갈고 만드셨고 좀 어떤 어떤 이유로 좀 기획을 하게 됐는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장은 이게 좋아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사실은 이 작업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옛날에 했었다가 계속 못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나이가 안 됐는지 이제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을 그때 떠올리긴 했으나 이해할 수 없어서 감정이입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묵혀두면서 다른 작업들을 계속 했고요. 2018년인가 18년쯤 됐을 겁니다. 2월인가 11월인가 그때 시놉시스를 그냥 썼는데 그때부터는 사실 진행 속도가 영화치고는 상당히 순조롭게 빨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이 지원 받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논스톱으로 진행이 사실은 된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18년 정도부터 시작을 저는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15년은 이제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15년이 걸린 거고요. 이제 사실은 한 10년 정도의 블랭크가 있었고 그때는 저도 딴 작업 했었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딴 개인적인 인생을 살기도 하고 저희 생활을 이뤄 나갔죠. 예. 네.
그럼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짧게 하나씩 이제 넘어가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류이즈의 캐릭터를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선과 악의 어떤 구도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딱히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과 악이라고 이제 납작하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가능성들을 더 줄여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꽁장면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제 어떤 뭔가 미끼로 속된 말로 미끼로 쓰게 되는 어떤 죄수를 이제 죽이게도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인물이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인물의 어떤 전사는 아이를 이제 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어떤 얘기까지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어떤 캐릭터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좀 감독님과 이 류이제라는 캐릭터를 얘기를 할 때 좀 핵심이 되는 어떤 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갖고 좀 이게 캐릭터를 만들자라는 어떤 좀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그 배우님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오래돼서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까도 GV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 말씀을 이제 다시 듣다 보니 아무래도 그 감독님이 아주 잘 저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인물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조금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어떤 조금 가볍지 않은 되게 무거운 어떤 조금 역할인데 그것을 이제 건조한 어떤 인물에서 이제 저기 이막촌을 만났을 때 그게 폭발하면서 이제 사람이 점점 변화해가는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이 증폭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되게 공소시효가 이제 지나버리고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살던 한 남자가 다시 우연하게 자기 아들을 죽인 뺑소니범을 만났을 때의 감정이 어떨까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많이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섬세라는 단어가 저 감독님의 어떤 연출 방식의 가장 핵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점에서 달려라 자전거도 엠포털에서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정말 그런 어떤 섬세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여보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감독님이 봤어요. 올리세요. 채널을 봐서. 안 올려셔도 될 것 같은 게 저작권 엠포털에서 1,000원에 이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봤으니까요. 네, 꼭 한번 좀 봐주시기. 감독님의 어떤 섬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좀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엄소연 역의 남보라 배우님, 뭐 미혼모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싱글맘으로 지금 있는 어떤 것이고 사실 이런 복수극에서 여성 캐릭터가 나온다고 했을 때 남성들이나 어떤 복수의 장르에 복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만 기능적으로 쓰이게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약간 유이제 캐릭터와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남편을 잃기도 했지만 물론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아이를 잃게 된 갑작스럽게 잃게 된 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룰로 가는 대신에 오히려 너무 당차게 연기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좀 그래서 류이제 캐릭터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 마음에 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그 캐릭터를 좀 이렇게 연기를 하실 때 뭐 감독님과의 어떤 소통이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맞아요. 제가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연기를 하면서도 느낀 거는 제가 이제를 바라봤을 때 느꼈던 감정들은 나도 저렇게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그 아픔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있겠구나. 네, 이제 먼저 그 과정을 지나오고 이제 완료된 사람으로서 잘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은 나처럼 되게 좋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지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나랑 같은 아픔을 가진 저 사람을
나와 같이 좀 좋은 곳으로 이끌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연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의 길라잡이 등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가 힘들었을 때 옆에서 그 힘든 과정들을 좀 잘 꺼내줘야지, 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뭐 다들 롤 많이 하시잖아요. 힐러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힐러. 오버워치 메르시 같은 역할을 했다. 정확하죠. 준비한 멘트예요. 네, 왠지 저 엄소영 캐릭터의 그런 성향을 안 나머지 이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뭔가 모성애를 건드는 어떤 태도를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떤 소연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엿듣자면 극 중에서 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 딱 이제 인서트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법정 상속인을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로 이제 뭐 처리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뭔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가족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이제가. 그런 게 맞나요, 감독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보험은 상속인이 보통 1순위가 그렇죠. 뭐 배우자, 네, 2순위 맞아요. 자식, 3순위가 위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크했다는 건 나한테는 가족이 없다. 나한테는 가족이 없다. 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가 약간 소연과 이제 뭔가 같이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걸 이제 체크함으로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약간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 나는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너가 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결과는 좀 그런 고단수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우스갯소리로 좀 덧붙여보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이영석 배우님을 주연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에 약간 희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우님을 더 길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에 되게 좀 감격을 많이 했는데요. 이막촌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사이코패스의 좀 어떤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인들도 다 죽게 되고 한때 이제 엄청난 양아치로서 날렸기도 했던 약간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데, 좀 저는 이 배역을 아까 좀 전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그 톤이 좀 남아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말투 같은 거 듣고 있으면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아도 이거는 정말 범상치 않은 어떤 캐릭터겠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이 이막촌 캐릭터를 연기할 때 좀 주안점에 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감독님과 혹시 뭐 소통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날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날 것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느 공간이든 무대든 또는 뭐 화면이든 숨을 쉬자. 그 참 숨 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 의뢰가 왔을 때 사실 저는 가장 익숙한 배역은 뭐 GV 돌무스도 얘기했지만 노숙자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지 줍는 할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 그리고 또 뭐 이제 스님, 뭐 이런 역할이 저한테 익숙한 배역이었고,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참 딱히 이렇게 연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쉽게 했었는데, 처음 이 배역이 왔을 때 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감독님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자신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영화사에서 사무실에서 레슨 좀 받자 내가, 그래서 찾아가서 전화도 드리고 한 며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나쁜 역할이지만은 전 이 영화를 시작이 보는 사람마다 각각 그 다르지만은 저는 이거 뭐랄까, 이거 상처를 할까요? 상처, 폭력 뭐 이런 주안을 주면서 이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웃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배, 참 착한 할배다.
저런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할까. 그래서 누구나 이웃에서 저 할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좋은 할아버지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인간의 양면성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면 요걸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이제 출발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좀 납작하게 좀 사이코패스 같은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어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어떤 인물인데 이런 어떤 좀 악행의 것들을 좀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로서 더 오히려 그냥 악으로 그냥 점철된 캐릭터보다 더 소름 돋게 하는 좀 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봤고요. 신원호 배우님께는 왜 캐릭터 이름을 안 준 건가요? 왜 벙어리로만 이제 그거는 좀 아쉽다. 그래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반론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장명을 시나리오를 쓸 때 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려요. 의외로 오래 걸리고 그 사람의 어쨌든 이 배우님들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저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류이재라는 이름을 짓는데도 며칠 걸리고 소연이는 조금 빠르긴 했었고 그다음에 이막촌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내는데도 며칠 걸려요. 근데 이제 벙어리는 그냥 벙어리 자체가 그냥 이미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막촌 항상 옆에 있어서 말 없이 묵묵하게 반 발짝 뒤에서 항상 서 있는 존재.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들어와서 벙어리라는 어떤 배 역을 썼죠. 근데 영태도 이름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어떤 실질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 쉬웠고 벙어리도 역시 아주 일반적인 캐릭터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안 주고 이제 벙어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대사를 하지 않은 대신에 온몸으로 이제 연기를 좀 보여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캐릭터가 있을 때 약간 악의 옆에서 이제 보좌하는 캐릭터가 있을 때 예컨대 올드보이 같은 작품들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제압을 하거나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멀찍이서 이제 응시하는 모습으로만 많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복싱 장면 너무 인상적이기도 한데 혹시 좀 그런 내 역할이 좀 더 뭔가 더 어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좀 이게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혹은 찍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안 나간 것 같다 뭐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얘기들을 감독님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사실 벙어리가 이름이 있어요. 권투 시합 장면 하실 때 보시면 피혁진 선수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피혁진이고요. 제 이름은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막촌 선생님의 보디가드처럼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지 저 스스로에 대한 설정과 감독님이랑 잠깐 얘기했던 거는 저한테 저를 고아 때부터 이렇게 키워주신 분을 부모님, 아버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 가서는 저는 이막촌 선생님이 몰래카메라 CCTV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지독하게 외로운 남자로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씬이 있었는데 편집이 돼서 많이 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씬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감독님 저희 뭐 공약으로나마 좀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꼭 그런 좀 이렇게 잘린 컷들이 좀 공개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오늘 말씀해주신 거 좀 유념해 주시기를.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게요.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예, 말씀했기 때문에 꼭 SNS 등으로 널리 퍼뜨려서 말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꼭 많은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오태영 배우님이 연기한 영태, 저는 오태영 배우님 너무 오랜만이고 저는 사실 조난자들 같은 작품에서 너무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좀 옛날 작품이긴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도 사실 이제의 어떤 약간 좀 뭐랄까 의문스러운 어떤 부분들을 잘 이제 케어하면서 약간 좀 뭔가 두 형사의 어떤 느낌들을 좀 같이 낼 수 있는 것들 혹은 뭐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옆에서 많이 보좌를 하게 되는데 영태 역시도 약간 좀 더 뭔가 이렇게 이 서사에서 좀 더 기능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신원호 배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뭐 그런 아쉬웠던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좀 찍었는데 왜 안 나갔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성토의 얘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찬양한 나의 목소리라는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던 이유가
이제 일단 책을 재밌게 봤었고요. 시나리오 재밌게 봤었고 그다음에 제가 한 번도 형사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없었을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사심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맨날 조난자들이라는 작품 이후로 감옥에 가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짓만 하고 맨날 잡히는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잡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전 저의 사심의 영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이렇게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 그 자꾸 달려라 자전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감독님의 유머 코드가 그 작품에서는 약간 좀 말랑말랑한 톤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적합했다고 생각드는데 이 작품에서도 유머가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특히 그 이재가 탕수육을 했을 때 그 아들의 표정은 그건 사실 저희의 표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여서 이거는 그 배우님께서 연기하시는 게 되게 멋쩍기도 하고 만만치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 예컨대 뭘 사고 나서 바로 환불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뭐 이틀이나 잤네 이렇게 뭐 너스레를 떨거나 하는 것들은 되게 유머 코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감독님께 이제 본인 영화의 어떤 유머의 철학이라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소화하셨던 이제 허준석 배우님께서 좀 그런 민망함은 없었나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여쭙고 싶네요. 얼른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런 분위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유머 코드의 철학이요. 사실은 제가 농담을 되게 좋아해요. 말은 사실 별로 안 하고 살거든요. 말은 되게 없는 편인데, 저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농담을 계속 좋아하는데 그게 저는 재밌었어요. 아니 왜 웃으세요? 저는 이제 재밌었고 그때 이제 보라 씨가 맨날 저한테 시나리오 볼 때부터 아이고 냉동인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냉동인간 그때 처음 냉동인간이니까 이거 전자레인지에 어떻게 3분 정도 들어가 있다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뭘 말해도 변명이긴 한데 뭐 아까 뭐랄까 그 시간을 잃어버린 이제의 정서적인 냉동인간을 표현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마를 시킬 줄은 냉동인간을 표현한다는 할 말이 없는 내로 허준석 배우님의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좀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나름 그래도 지금 한 10 이제 이런 매체나 이런 연기를 한 게 한 12년, 13년 됐으니까 나름 그래도 저도 짬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 뭐 개그라는 것은 코미디라는 걸 할 때 저도 뭐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고비가 왔었고 아무리 해도 집에서 아무리 연습을 해봐도 도저히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독님께 조심스럽게 이거 그냥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들어주신 척 하면서 이걸 꼭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뭐 하긴 했지만 많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제 스스로 반성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배우구나 이걸 못 살리다니 이렇게. 제가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했지만 분명 어떤 취향에 맞으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나 때보다는 좀 미래로 이제 좀 향할 수 있게 좀 소연 캐릭터처럼 좀 그런 어떤 좀 결기를 좀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담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이 계속 쌓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천천히 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지금 질문 받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좀 질문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많이 인상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가 남원 집에 갔을 때 되게 약간 좀 열악한 어떤 상황이지만 집은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한쪽에 곰팡이죠. 그거는 이렇게 한쪽 벽면에 있는 그 곰팡이를
이제 이제가 사실 계속 닦는 거라는 어떤 그거는 상징적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그거를 빨리 이제 지워내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들로 볼 수 있을 텐데 결국 그 벽이 허물어지잖아요. 이제 영태가 이제 들어오게 될 소연이라 들어오게 될 때 허물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 어떤 그 곰팡이가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거였지만 빛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영화가 굳이 말하자면 아까 이막촌 연기하셨던 이제 이영석 배우님이 그 집에서 연기할 때도 그 조명을 너무 잘 써가지고 얼굴에 그 표정들이나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섬뜩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이게 첫째로 여쭤보자면 이 관객분께서는 그 이제가 집에 그 곰팡이가 있는 벽을 부순 건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감독님이 좀 더 이제 아니면 배우님께서 뭐 혹은 뭐 편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얼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상처를 받으면 이게 자기 심연 속으로 가라앉게 되면 뭐 좀 삐뚤어져요. 외롭고 그러면 자꾸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마음속에 자꾸 얼룩이 쌓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러고 살까? 이제 이러면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 얼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화가 나서 부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빛과 어떤 어둠이라고 굳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학촌이 죽게 될 때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때도 볕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어두운 어떤 느낌이었다면 그리고 또 희미한 웃음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햇살이 들어오는 어떤 차 안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을 굳이 놓고 보자면 그 학촌의 대사를 빌려보자면 무엇을 보았는가 둘은 무엇을 보았길래 웃음을 지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석 배우님과 허준석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그 처음 그 이제 아들 교통사고 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가 보이니? 이러고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니? 그게 중첩돼서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그런 어떤 그 상상력을 제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 해석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이용하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제가 죽을 때. 무언가 딱히 얘기하는 것보다 배우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허준석 배우님도 말씀. 그 돌아가는 차 안 말씀하시죠? 네, 엔딩 씬에서. 어쨌든 제 인생에 그 뺑소니 아들이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 인생은 멈춰졌고 그것에서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로 이렇게 살고자 이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뉘앙스에서 결국에는 제 나름의 이막촌에 대한 어떤 용서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 보내준다, 털어낸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장면에서 이제 진정한 이제 그 가족이 된 어떤 모습을 죽은 아들이 이제 판타지로 등장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데 그 부분과 연결지어서 보면 분명 어떤 해피엔딩의 어떤 측면이 있고 또 이 부분은 달려라 자전거 보시면은 똑같이 이런 어떤 연출법으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을 이제 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달려라 자전거를 꼭 한번 봐주세요. 분명 후반부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건지.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원호 배우님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리긴 했지만 대사가 없이 표정과 몸동작으로 캐릭터를 표현해야 했는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연기를 한다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사가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중점을 두신 어떤 방식이 좀 있다라고 하면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몸으로 했던 거는 약간 복싱적인 거여서 한 2달 정도 준석 선배님이랑 복싱장에 열심히 가서 연습하고 액션 스쿨에서도 되게 합을 많이 맞춰본 거여서 그거는 몸에 밴 거 같은데 그 외적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눈빛이라고 감독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제가 이막촌 선생님을 바라볼 때나 이제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바라볼지 내가 이 사람 관계에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 관객분께서는 벙어리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막촌이라는 그 영감님의 캐릭터가 더 멋있을 수 있었다. 벙어리가 없었으면 훨씬 심심한 영화가 됐을 듯하다. 아무래도 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캐릭터 이름을 붙인다면 알랭드롱으로 붙이고 싶다라는 네, 정말 극찬의 좀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를 주셔가지고 좀 이제 더해 보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이재와 소연의 아들 케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잔소리를 덜 받기 위해 엄마한테 보여줄 영상을 찍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재를 아빠로 생각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뭐 혹시 뭐 그런 부분에서 더 디테일한 의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붙여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 승희가 영상 찍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강변에서. 네. 승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직감 나이는 어리지만 뭔가 이제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뭔가를 직감을 어느 정도 좀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승희는 그날 이제 이재가 얻어맞고 퉁퉁 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승희 입장에서도 아마 이재가 많이 불쌍해 보였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불쌍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위로를 좀 해주고 싶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말을 뭐 아이 입장에서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조금 돌려가면서 말을 한 거죠. 캐릭터 이름이 그 아들 역이 승휘죠. 달려라 자전거에서도 승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대로 또 쓰셨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보라 배우님께 질문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직전에 출연하셨던 두 편의 독립영화 뭐 크로아상과 뭐 그런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두 코로나 시기에 개봉을 해서 많은 관객을 만나지 못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제작에 들어간 또다시 독립영화를 선택하며 들어간 아마 찬란한 나의 복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독립영화를 선택하면서 어떤 고민은 없으셨는지 뭐 캐릭터적인 면도 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서 기존 두 편을 포함해서 3년 전부터 독립영화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뭐 독립영화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 그런 관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분도 계시네요. 사실 이제 제가 되게 그 고등학교 때 방송 일을 시작을 했는데 좀 이렇게 쉼없이 쭉 달려오다 보니까 20대를 저 스스로 좀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연기는 스스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기 활동을 내려놓고 이제 연기 이외의 방송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본업이 연기인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연기인데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만한 좀 에너지가 생겼다. 할 때쯤에 크로아상이라는 작품을 만났고 이제 그 작품이 이제 뭔가 다시 재도약을 하기 딱 좋은 그런 영화였어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상업 영화처럼 너무 큰 버짓이 아니니까 나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로아상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재미있고 너무 재미있게 잘 찍었어요. 찍으면서도 좀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영화가 가지는 그런 되게 좋은 그 장점이 있거든요. 되게 다 같이 가족같이 지낼 수 있다.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영화. 발음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영화였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참 너무 좋았다.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마침 다 끝내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마무리가 다 지어갈 때쯤 이 영화 제가 또 들어왔어요. 그 앞전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뭐 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탕수육은 좀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그 이외에 또 하나 더 힘들었었던 거는 이제 그 뭐죠 승희 아빠가 되고 싶다. 그 대사 참 들으면서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가족 같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저에게 이제 뭐라 그러지 더 큰 물을 들어가기 전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준 두 작품들이어서 나중에도 그냥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감독님. 서준석 배우님이나 또 이제 보라 배우님이나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이제 활발하게 또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독립영화 씬에 대해서 사실 놓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 뭐 저 허준석 배우님의 홍 같은 작품도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런 배우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더불어서 감독님 뭐 이영석 배우님 그렇게 캐스팅하게 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쉽지 않은 어떤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이렇게 도전적인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이고요. 오태현 배우님 저는 시나리오 같은 작품에서 되게 너스레를 많이 떠는 어떤 캐릭터로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비슷한 결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좀 너스레를 떠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이제가 먼저 이렇게 늦게 와놓고 막 가니까 막 인생 막사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 작품에서 그런 캐릭터를 어쨌든 그렇게 좀 만드실 때 그런 어떤 연기법 같은 것들이 좀 이 작품에 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배우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사심으로 이제 시작을 참여를 하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사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인데 무겁지 않고 가볍게 이제 유이재라는 캐릭터와 뭔가 막 대비가 돼야 되고 선명히 뭔가 달라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 원래 그냥 남원이라는 그 시골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남원이라는 시골에서 그냥 근무를 하고 있는 좀 쾌활한 활발한 형사 좀 안 해봤거든요. 쾌활한 활발한. 네, 사실 이거는 제 두 번째 사심이요. 죄송합니다. 이거만 저의 사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요. 성격도 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같이 감독님이나 같이 연기한 저희 배우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연기하는데 너무 떠드니까 집중을 못 하겠고 좀 말을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좋게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잘 봉합이 됐다는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촌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학촌이 이제에게 본인을 죽이도록 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왜 그걸 영상으로 남기려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일종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리트머스 용지를 따게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졌다라는 어떤 표현도 하게 되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배우님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영석 배우님께서 그때 어떤 그 캐릭터의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참 그 뭐라고 할까요? 나쁘죠. 증거를 남기는 건데 몰래 이제 몰래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이렇게 장치 다 해놓고 나는 그냥 뭐 마치 성인인처럼 이렇게 죽어가고 그거를 이제 이 벙어리한테 야 네가 다 나중에 잘 처리해서 내가 뭐 성인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증거 하나도 없이 뭐 이렇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한 관객분께서는 학초는 병원에서 6개월이면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 10년을 더 살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기간은 뺑소니 공소시효 기간 10년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얘기를 주시면서 또 다른 공소시효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은 늘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반성하지 않는 학촌이라는 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설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일종의 악의 평범성 같은 개념들을 좀 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이 캐릭터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뭐랄까 어쨌든 뭐 꼭 그런 어떤 인과가 없더라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뭐 일종의 학촌의 어떤 그 뭐 전사라거나 뭐 그런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막초는 기본적으로 제가 쓰긴 썼습니다만 이게 일반인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예요.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고 그럼 이 사람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절대 악 뭐 이런 개념성 상징성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나 이제 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쓸 때는 전사 같은 게 나와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은 이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조금, 저도 저런 분을 못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막촌하고 이제 이재랑 이막촌 집에서 대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사 씬을 제가 정말로 한 달을 썼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사와 그 안에 품은 어떤 감정, 의미 같은 걸 따로 쫙 정리를 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서 그 씬만 제가 딱 한 달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일수록 그 사람의 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뭐 악당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게 우리는 말밖에 없잖아요. 뭐 영화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막촌의 캐릭터는 이런 저런 스타일의 캐릭터들은 다 아마 모든 감독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조금 작업을 아마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좀 감독님 마이크 대신 김에 여쭤보자면, 중간에 이재가 어두운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들어오면서 아내가 등장하는 장면은 마치 공포 영화를 방불케 했다. 관객이 그런 느낌을 받길 의도하신 건가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 영화에 계속 따라가는데 약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시백이나 어떤 환상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 장면에서도 원래 하촌의 신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아내가 나오게 되는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곰팡이로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이 이렇게 겹겹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약간 관객들이 그냥 딱 따라갈 때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꼭 그 장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감독님의 어떤 그런 그 플래시백이나 그 환상에 대한 어떤 그런 연출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일종의 진입장벽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재가 이막촌을 이제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용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용서를 함으로써 이제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가 저는 이 시나리오 엔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 엔딩의 핵심.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것이고, 그러면 자유롭기 전까지는 이제는 뭘 해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현재가 사실은 과거 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은, 마음은 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인생이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지배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도 과거와 현재를 계속 교차를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남원에서 살고 있지만 머리와 마음 어딘가는 지금 계속 과거에 지배받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죄의식이나 뭐 아내와의 관계에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시로 지나갈 겁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이제가 떠나기 전까지 플래시백을 계속 주면서 이제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처럼 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한테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거든요. 네, 또 관객분들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뺑소니는 방관에 의한 고의적 살인이라고 보는데요. 우연성에 의거했던 이유로 이제가 그 학촌의 만남 초반에 복수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자, 그 정도 울분이라면 당장 응징해도 사실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허준석 배우님은? 네. 그러니까 그 이제가 학촌을 만났을 때 복수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나? 뭐 그러니까 꼭 그때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흘러 넘어가게 되는 부분. 네. 아니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를 모르겠는데 저 뭐 주변의 친구들 경험이나 이렇게 들어봐도 이게 좀 작은 사소한 어떤 에피소드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 애인이 바람을 피는 걸 목격했을 때 거기서 바로 뭘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막상 진짜 그걸 경험했던 분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쫓아다녔지만 진짜 내 눈앞에서 진짜 뺑소니범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됐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가 그 아들을 데리러 갔었더라면 사실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이렇게 짚어주고 싶어서 얘기를 좀 같이 드려봤고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리고 보라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좀 이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던 건 걷기를 그리도 싫어하는데 등산할 때 거의 엄원길 선생 거의 수준으로 스틱까지 하고 이제 막 거의 엄청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필인 건가? 나는 이제 등산 좋아해. 뭐 이렇게 이제가 좋아하니까 뭐 그런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설정은 약간 그 캐릭터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그죠. 막 스틱 2개씩 써가면서 막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등산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씬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씬을 보게 되면은 이제가 막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걸 이제 뒤따라가려고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복장도 완벽하게 차려 입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나도 너한테 호감이 있어라는 거를 좀 반증하고 싶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의 외모, 뭐 취향 이런 걸 좀 많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그래서 그 등산스에서는 좀 그 둘의 관계가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뭐 다시 이끌어주고 이런 관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도 많이 회복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질문 이제 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세요. 영화 제목처럼 복수만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제목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용서의 뜻도 담고 있는 건지 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뭐 감독님 혹시 제목에 대해서 좀 짧게 혹시 지은 이유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복수가 결국에는 용서가 이제 최고의 복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고요. 그 찬란한이라는 것을 붙은 거는 사실 용서라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제대로 해봤나? 우리는 용서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을 잡고 있지만 너 정말 용서한 적 있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적 있나? 저는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알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실행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걸 겁니다. 아마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이제는 뭐 앞으로 미래가 찬란하겠구나. 뭐 이런 의미로 찬란한 나의 복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아무리 죽이고 싶더라도 복수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편히 죽도록 해주는 건 오히려 복수가 아니라 구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가 복수를 포기한 것이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생각을 좀 납작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어떤 그 이제의 마지막 복수의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혹시 뭐 배우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영석 배우님이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생각이 좀 있으시면 배우님들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 어떠실까요? 근데 실제였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못 참았을 것 같은데요, 진짜. 사실 뭐 저는 응징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똑같아지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그걸 똑같이 하는 순간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좋고 배우님 말씀 마이크 드신 김에 복싱 씬을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 너무 리얼해서
그 독립영화 씬에서 나오기 힘든 어떤 장면 같았다. 라는 어떤 상찬의 말을 해주시면서 그때 뭐 따로 어떤 그 스턴트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배역을 쓰셨는지 아니면 직접 다 소화하셨는지 그 복싱 씬에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거의 다 했죠. 다 하잖아요. 스턴트맨을 쓸만한 비중이 아니 그리고 감독님께서 그걸 리얼하게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진짜 원호랑 한 2달을 스턴트 팀과 함께 연습도 하고 복싱장을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드는 게 시나리오에 감독님 제가 맞기만 하잖아요. 왜 제가 복싱을 배워야 되죠?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왜 그냥 맞기만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나? 아 그래도 이렇게 기본이라는 게 있다. 이제는 예전에 복싱을 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무뎌지고 어색하지만 복싱을 운동을 했던 그런 가다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복싱장을 가셔라. 그래서 원호랑 주구장창 복싱장에서 했습니다. 원호한테 또 실제로 되게 몰입을 잘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촬영이 아닌데 너무 그냥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원호야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연습장이잖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굳이 이렇게 얘기 드리자면 어쨌든 카운터 히트를 한 번씩 이제 날릴 수 있는 어떤 그 복싱 씬에서 그런 어떤 힘을 좀 모으고 그 역량을 좀 드러내는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뭐 배우님 악감정은 없었던 거죠? 그 촬영에서? 악감정은 없는데 저도 오태경 형님처럼 약간의 사심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이 되게 당했던 역할들이어서 이번 역할로 조금 화풀이 좀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저희 모르겠어요. 찬란한 나의 복수 그 독립영화 씬에서는 사실 장르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오히려 상업 영화와 독립영화 씬 중간에서 애매하게 이제 유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선악의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결들을 각각이 이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엔딩에 그 저는 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저 드론 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좀 사유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굳이 말하자면 좀 촬영을 하면서 좀 이제 뭐 재밌었던 어떤 부분이라거나 이 장면은 너무 좋다. 이 좀 많은 관객분들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배우님 괜찮으실까요?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배우부터 해서 쭉 하나씩 들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못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뭐 제가 나오는 장면보다 나오지 않는 장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저렇게 찍었구나. 저건 저렇게 연기하셨구나. 야 재밌다 하면서 쭉 보고 있었어요. 쭉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이제 이재가 이막초원하게 주사를 딱 놀래다가 결국에 놓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딱 우는 모습이 딱 보였는데 사실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준서이가 저렇게 소년처럼 찍혔을까? 어떻게 이렇게 소년처럼 울고 있을까? 저거는 연기일까 아니면 저렇게 찍힌 것일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는 계속 꼬질꼬질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픔이 있고 막 슬픔이 있고 그 장면이 이렇게 유독 기억에 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소년처럼 울었을까? 죄송합니다. 최고의 상찬 같은데요. 좀 좋으셨어요. 네. 너무 좋고 배우님 아마 좀 이렇게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계속 좀 일단 배우님부터 먼저.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집안에서 이막촌 선배님과 대면하는 씬이 있어요. 그 씬은 제가 정말 현장에서 저도 있었지만 이게 스크린으로 보니까 진짜 그 힘이 정말 그 장면은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추천하는 장면입니다. 이영석 배우님. 저는 그 뭐 명장면이라면 역시 그 코트 씬인 것 같아요. 코트 장면인 것 같고 남자들이
땀과 이렇게 부딪히고 피나고 이런 부분이 좀 강렬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재와 첫 씬은 그 화장실 씬인데요. 그 씬이 이제 저는 이런 거였죠. 이거 처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말도 섞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날 것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이었죠. 제 생각에서 그래서 뭐 나는 준석 씨하고 촬영장에서 얘기도 많이 안 섞지도 않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서먹서먹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미안하고 뭐 이렇게 가서는 우리 무너지니까 그 결이 나는 나대로 내가 좀 나한테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뭐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 촬영 그래서 매 촬영 때마다 뭐 그걸 오늘 처음 일어난 일 그래서 첫 만남에 나오고 뭐 이렇게 아마 뭐 촬영장 임했다 할까요? 예, 예. 뭐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다음에 만날 때는 좀 술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합시다. 촬영장에서. 네, 형.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립 영화가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독립 영화를 보면은 소재도 다양하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바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전에 했던 작품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연기를 많이 했었고 이 작품에서도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네, 철저한 감독님의 디렉팅하에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는 작업이기도 했고 또 이런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 반 기대감 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잘 역할대로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네, 또 이런 좋은 영화를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영화를 저도 작품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거는 이 영화가 가지는 결말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자연 순리에 맞춰서 이제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참 인생이랑 많이 닮았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거기에 또 변호사님께서 가해자를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에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나쁜 감정을 안에 담고 그 나쁜 과거의 기억 속에 계속 살게 되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삶인데 거기를 빨리 벗어나서 좀 좋은 생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앞으로 펼쳐진 미래가 좀 더 멋있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안 좋은 기억, 뭐 기분 나빴던 기억들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과거에 묻어두고 앞으로 좋은 날들만 좀 많이 생각하는 이제 앞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화답을 하자면 그 오태경 배우랑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태경 배우는 당연히 첫 만남 때 내가 선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장면이 소년처럼 나와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다 좋은 장면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아무래도 영화를 작업하게 되면 찍었던 모든 장면을 오롯이 그냥 영화에 담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작품의 어떤 흐름상 이제 작품에서 조금 이제 없어진 씬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래 영화의 처음이 이제 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등산하는 장면이 원래 처음 시작이었는데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까 막 사석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참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감독님 꼭 공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감독님부터 감독님 뭐 사실 뭐 그 장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럼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끝 인사를 남기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덧붙여서 그럼 이게 다시 역으로 가는 걸로. 네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는 걸로 알았어요. 사실은 많은 씬을 찍었고 그 편집이라는 걸 하다 보면 어떤 씬은 뭐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씬은 뭐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합니다. 뭐 근데 저희가 이제 여건이라는 게 좀 한정된 여건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와 코로나 생전 알 수 없는 괴 바이러스가 2020년 초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또 뭐니 이제 이런 괴 바이러스 이제 이러면서 생전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 역시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열정으로 밀어붙여서 극복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조심조심 가야 되는가 하다가 아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코로나랑 싸우지 말고 조심조심 하자 그러면서 뭐 딜레이 시키고 미루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현장 여건도 이제 녹록치는 사실 좀 않았고요. 이제 그래서 저기 배우들 계시지만은 이제 사실 항상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현장에서 그 감독들도 배우들과 얘기하면서 뭔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장면, 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뭐 감독들도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상황이라는 게 이제 그게 안 돼서 제가 이제 배우들이랑 뭐 말도 못 하고 찍고 나면은 뭐 모니터를 보여줄 시간도 없고 이제 찍었으면 오케이 가자 하고 다음 바로 넘어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대화를 많이 못 하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제일 미안하고 두 번째로 미안한 건 아무래도 저는 탕수육이 되겠죠. 그 지점에 대해서는 미안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계속 이 영화가 틀어지는 어디선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배우들한테 이제 윤석 씨와 보라 씨한테 미안해하면서 이제 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관객분들 뵈니까 이제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사실 소극장을 제가 안 간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CGV, 메가박스 이런 대극장 위주로 이제 시설이 아무래도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가다가 여기를 다시 오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할 때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는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비디오 테이프인데 이제 비디오 테이프도 뭐 볼 수 있는 것도 뭐 많이 없었습니다. 뭐 젖소부인 바람노래도 있었고 아니면은 딴 뭐 아주 이상한 영화도 있었고 그걸 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극장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때 사실은 영화하는 지금 한국 영화하는 주축 감독들이나 스태프들이 거기서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거기서 많이 만나고 저 아저씨 여기 있었는데 이거 보고 왔네. 영화제 조그만 영화제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힘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한국 영화의 어떤 지금 잘 나가는 감독님들이 되신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극장 와주신 게 저는 너무 이제 반갑고 일단 제가 막 옛날의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근황에 대해서 짧게 이제 배우님부터 덧붙여 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계획이나 근황. 네. 계획 근황이요? 인사해도 돼요. 네, 인사와 같이 더불어. 네. 어쨌든 사실 저도 사적인 뭐 감정을 말하자면 저도 사실 이런 한 작품을 끌어가는 인물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고 이번이 참 그런 기회가 돼서 사실 너무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집에서. 근데 진짜 너무 꽉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진짜 그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소극장은 처음이긴 한데 이런 되게 좋은 분위기여서 또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저도 나중에는 꼭 소극장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주변 분들에게 좋은 것만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다, 좋은 영화다 이렇게 입소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자리 오래오래 기억하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뵙도록 하고요. 우리 영화 많이 소문소문 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독립영화는 제일 어떻게 보면 관객과 최전선에서 이렇게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들이 더 잘 돼야만 좀 더 많은 배우들과 관객들의 소통을 원활히 이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역시나 홍보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찬란한 나의 복수라는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니까 기왕 이 영화를 보셨으니 앞으로의 남은 날들은 찬란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저 이제 4월 26일에 그 영화 드림도 이제 개봉을 하거든요. 이게 뭐 작은 영화, 큰 영화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한국 영화가 다 힘이 필요하고 이런 시기라 어떤 영화도 다 잘 됐으면 좋은 마음에서 드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드림 통해 다시 한번 1000만 배우가 되실 수 있기를 저희가 좀 진심으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사인회도 열어줄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먼저 이동하고 저희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